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윤수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 미뤄뒀다가 이번에 고향 찾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처럼 오셨는데 희망적이고 또 낙관적인 이야기만 좀 많이 나누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한 분을 한번 초대를 했는데요. 다산그룹 남민호 대표, 남민호 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방송 출연하셨었는데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수염이 아주 멋집니다. 아유, 저는 안 깎은 겁니다. 네. 지난 연말에 네. 좋은 일이 있으셨더라고요. 전라북도 전북사랑 명예도민증 1호 수여자가 됐던데 축하받을 일이죠? 아예 저는 도에서 그 전화를 받고 깜짝 예. 놀랐어요. 그래서 왜 저한테 주시냐, 쟁쟁한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랬더니 도의사님이 혁신과 도전을 내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벤처 1세대인 저의 이미지하고 혁신이 잘 맞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고향을 위해서 좀 신경 좀 써줘야 할 때가 됐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숙제와 함께 더 잘하라는 의미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이제 재경 전북도민회가 서울에서 크게 있었는데 예. 고향사랑 기부 또 개인 한도액이 500만 원인데 또 흔쾌히 고향을 위해서 기부하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숙제로 느껴져 가지고 네. 했습니다. 네. 꾸준히 해주시면 좋죠 뭐. 그러면 원래 고향이 익산이시잖아요. 예, 익산 여산입니다. 예. 떠나신 지는 오래되셨어도 그래도 자주 찾는 편이십니까? 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꽤 되셔가지고 거기 성묘는 가는데 이 명절마다 내려가는 그거는 이제 없어져가지고 자주 가진 못합니다. 그래도 항상 고향 생각은 하시죠? 아니 뭐 전주에는 가끔 오고요. 네. 음. 고향집에 들릴 일은 많지는 않은데 음. 또 전주 경각선에 제가 패러글라이딩 하러 또 자주 옵니다. 아 그래요? 예. 익스트림 스포츠를 또 즐기시네요. 아, 익스트림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즐거운 레저죠 뭐.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특별한 분을 모셨다. 명절 즈음에 해서 왜 그랬냐면요. 명절에 이제 자녀들이 내려오면 부모님들이 뭐 물어보나요? 결혼은 언제 할래? 뭐 취업은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싫어서 못 오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 남민호 회장님께서 좀 솔루션을 좀 주셨으면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지는 않고요. 닥치고 창업, 닥치고 창업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예. 벤처 우리나라 1세대이신데 예, 예. 대기업 잘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창업하신 거잖아요. 예, 그때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부평엔 대우자동차 연구소에 6년간 일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고 좋은 대학은 갔지만 그게 엘리트 코스는 아니었어요. 이제 그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는 정도. 그 대기업에 가서 열심히 하면 뭔가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기업에서 한 6년 열심히 일을 봤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때려치고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한 2년 일하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창업에 나선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창업하기 잘했다고 봐요. 뭐 몇 번의 위기와 시련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남아서 지금은 뭐 누구보다도 더 경제적 자유도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됐으니까 저는 뭐 목표 달성을 한 것 같아요. 네. 다산그룹이 지금 회장님이시지만 한 해 수천억 매출이잖아요. 거의 5천억 이상 매출이죠. 예, 제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했는데 2000년에 이제 인터넷 장비 사업에 도전한 게 네. 크게 성공을 해서 코스닥 상장도 하고 지금은 네트워크 장비 회사는 미국으로 진출해서 나스닥 회사로 등록이 돼서 일하고 있고요. 한 시총 한 5천억 정도 되고 매출도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글로벌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군산의 DTS라는 파워플랜트 회사, 화성, 영천, 자동차 부품 회사 이런 제조업도 한 4개 정도 있고요. 또
조그만하게 창업해서 시작한 도 10대 개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뭐 젊은 친구들한테는 닥치고 창업해라, 네, 닥창 닥창. 주장하고, 저는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 하면은 나는 뭐 사업을 재미로 한다, 창업은 취미로 한다. 난 그게 즐겁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사는 게 난 즐겁고 재밌는 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창업이 쉬운 것만은 아니고 창업해서 시작부터 꽃길만 쭉 이렇게 오신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럴 리가 있나? 네, 사전 오기 네 뭐, 번 죽다 살았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91년 창업인데 예, 법인 설립은 93년에 했고요. 그래서 올해 2023년이 법인 설립 30주년입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예. 이제 판교 사옥에서 3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할 텐데, 그때 한번 여기도 초청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지나간 30년 동안에 예. 법인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기록도 좀 남기고, 이 사회에 하고 싶은 얘기도 남기고, 그런 행사를 3월 3일 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사업에 대한 강연하면 제목이 사전 오기의 기업 경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4번 죽다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4번이 91년 이후에 97년 말에 IMF 위기가 IMF 였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저도 죽다 살았고요. 그때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외국계 자본 썼던 분들은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미국에 가서 한 1년 일하다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 가는구나 해서 돌아와서 인터넷 장비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00년에 코스닥 상장도 하고 잘 나갔는데, 2001년에 왜 9.11 사태 이후에 IT 산업이 무너졌잖아요. 뭐 나스닥, 코스닥 버블 붕괴하고, 버블 붕괴 있었죠. 네. 그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그때 저도 힘들었었고, 그리고 쭉 잘 가다가 2004년에 사업 지속성 위기를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마침 글로벌 대기업인 지멘스에서 1억 달러를 투자해줘가지고 글로벌 회사로, 이제 그때는 제가 오너십을 잃었죠. 지멘스 자회사가 된 거니까. 경영권을 넘겨줬나요? 예. 네. 저 이대주주로 전문 경영위로. 네. 그래서 이제 한 3년 하고 은퇴하는 각이었는데, 이게 또 참 운명이랑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멘스에서 다시 노키아로 넘어가면서 이 회사를 다시 인수해라. 재인수군요. 예. 굉장히 망설였는데, 왜냐하면 인수하려면 또 빚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빚 없이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됐는데 다시 또 빚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한 6개월 고민하다 결단 내려서 인수를 했는데, 하필 그때 2008년 8월이에요. 그게 한 달 뒤 9월에 리먼 사태 터졌잖아요. 금융위기 미국발. 네. 이렇게 운이 없을 수 있나 하고 정말 낙담을 했는데, 다시 뭐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까지 잘 키워왔죠. 네. 4번의 파고를 그래도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셨는데, 청년들 대상으로 특강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문화 자체가 글쎄요, 우리나라는 워낙 안정적인 월급도 고정급을 선호하고, 미국 사람들 보면 대학생들도 창업을 머릿속에 80%는 염두하고 살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창업하겠다. 그리고 인센티브 선호하고 월정액보다는. 그런 문화를 좀 우리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질의 직장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 그렇다면 이제 창업으로 스타트 기업을 누구나 이제 꿈꾸는데 많이 바뀌었습니까? 청년들 만나보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제가 벤처기업 협회장을 한 3년 하면서 이 창업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저는 여기 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젊은이들이 창업에 많이 도전하고요. 그 이후에 뭐 쿠팡이나 배민이나 토스나 굉장히 그 유니콘이라고 하죠. 네.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회사들도 그 뒤로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정부 지원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도 그렇고 이 부모님들만 생각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사업하다 망해서 신불자 되는 경험이 너무 강해서 두려움이 크죠. 네. 네. 막 자꾸 애들한테 그러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뭐 용감하게 도전합니다 하고 그걸 지원하는 제도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창업해서 망해도 신불자가 되지 않고 옛날처럼 연대보증 안 서게 하고 네. 빚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투자 받아서 사업하고 그러니까 빚내서 사업하면 망하면은 신불자가 되고 이게 남는데 투자 받아서 사업을 하면 망해도 그냥 투자 받은 돈 날리는 걸로 끝내는 거고 원래 창업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높진 않아요. 10개 중에 한 두세 개인데 그 두세 개도 한 두세 번 실패한 뒤에 두세 번 성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10개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실패를 두세 번은 하고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실패에 대해서 관용하는 사회가 돼야 되고 실패했더라도 뭐 빚지는 신불자가 되는 그런 생태계가 아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 각 사회에서 정부 쪽에서 투자해주는 네. 펀드도 많이 늘어났고 중진공 쪽도 프로그램이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그럼요. 벤처 사관학교 같은데. 예, 예. 앞서 이제 토스라든지 언급해 주신 예, 예. 곳들이 이제 그곳에서 다 배출된 분들 그럼요. 같아요. 예, 예. 네. 예, 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도 괜찮고요. 예. 음. 그러니까 창업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길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탁창 닥치고 당신이 창업해라. 인생 역전을 꿈꾸면 내가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하고 싶은 다 하고 살고 싶다면 창업에 성공해라. 그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 가도 그 정년 뭐 해봐야 60세. 근데 제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아직 멀쩡하잖아요. 지금 일할 수 있는 저거고. 네. 그다음에 또 뭐 40, 50대에 또 조기 퇴직도 많잖아요. 평균 근속 연수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럼요. 6년, 7년밖에 안 네. 되던데 대기업은. 네. 예. 그러니까 사업도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실패할 위험도 크고 망할 일도 많지만 저처럼 막 2, 3년 하면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가 트게 되면 뭐 안 망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위험하다?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거는 패러글라이딩 하면서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는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리스크 매니지먼트만 잘하면 되는 거다. 창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앞으로 제가 망할 일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80이든 90이든 주장창 안 잘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창업으로. 네. 예. 근데 이제 아이템이 문제더라고요. 청년 창업이든 중년 창업이든 제발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는 해요. 치킨하고 카페는 좀 생각하지 말자. 너무 많다. 그렇죠. 뭔가 좀 미래를 앞서가는 4차 산업 관련된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경쟁이 치열하죠.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건 힘들죠. 근데 누구나 아무나 안 가는 길을 선택해서 가면 즐겁게 일하다 보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 성공안이 필요하죠. 네. 네. 우리 전라북도도 이제 한 해 뭐 10,000명도 떠나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결국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이런 젊은이들을 좀 지역에 붙들어 놓으려면 기업을 유치하는 건 또 요원해 보이고 창업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걸 전라북도 관에 좀 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으로 이제 닥치고 창업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토양을 전라북도만큼은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어쨌든 전북사랑 명예도민증 받으셨잖아요. 김관정 지사에게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게 예. 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인구도 줄지 않고 늘 수 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들 이제 헤매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 보탠다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보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왜 수도권이 사람들이 몰리고 집값이 올라가고 그럴까? 그건 돈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전북 같은 지방은
왜 그렇게 썸을 빠져나가고 안 몰리냐? 돈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북에 돈과 사람이 있게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면 되거든요. 그 뭐 제일 쉬운 거는 뭐 새만금에다가 땅이 있으니까 뭐 대기업 유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뭐 치킨집 창업한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되겠어요? 뭐 그 땅을 다 공짜로 준다면 모를까. 네. 그 영리한 대기업들이 그런 절 주지 않는 한 올 리도 없고 또 그렇게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 혁신도시도 있고 예. 여기에 내려오는 공기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창업 펀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연금 관련된 그 공사들 많이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잘 얘기해서 야 너네가 전북을 위해서 창업 펀드 같은 거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 전북에서 창업한 친구들한테 투자를 일정 정도 해주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창업한 애들이 서울 가서 창업하려는 애들이 여기 앉아서 하겠죠. 왜? 여기서 창업을 하면 그런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쉽게. 그게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창업한 인재들이 저거 하고 또 이제 사람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여기서 좋은 사람을 많이 구할 수 있겠냐?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서울 수도권도 저는 판교에 사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서울 근처도 판교까지가 우수한 인재, R&D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그래요. 판교만 넘어가도 용인 수지만 가고 동탄만 안 가도 내려오는군요. 거기까지 안 가지요. 아. 그러니까 그런 수도권에서도 그러는데 네. 누가 그 R&D 인재가 전주에, 익산에, 군산에 내려와서 일하겠냐 이거예요. 그죠? 당연한 네. 얘기죠. 네. 그러면 그 유인책이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꼭 그런 뭐 하이테크 산업이 아니래도 공장을 유치하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뭐 군산에 공장이 있고 영천, 화성 지방에 공장이 많지만 항상 구인난이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 출산율 떨어지고 사람 구하기 어렵잖아요. 자,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좀 정부하고 잘 타협을 해서 새만금 지역이든 어디 일대에다가 외국인 노동자 자유지역을 만들든가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 내려오면 저 노동자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너무 대기업만 생각하지 말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살리는 거예요. 일자리는. 네. 네. 그런 중소 중견기업들이 올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은 제가 그분들한테도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IT 단지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 뭐 KTX 연계해서 하는 건 어떤가 뭐 여러 가지 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어떤가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전북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써서 다양하게 어느 특정 업종만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뭐 거주지가 필요해서 살기가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주면 네. 이쪽에 회사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럼 인구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럼 또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잘 뭉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해안을 모아 보면은 전라북도가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어쨌든 메타버스 세상이라든지 또 AI 인공지능 세상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미래가 우리가 지금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한때는 플랫폼 관련돼서 창업 열풍이었잖아요. 카카오처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 스타트업들. 그런데 이제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인큐베이팅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서. 근데 그거는 뭐 전북만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미래 산업을 다 유치하려고 그러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DJ 시절에 99년, 2000년에
IT 버블이 일어나면서 IT 산업이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네. 당시에는 뭐 버블이다 무엇이다 뭐 기득권 세력들이 뭐 폄하도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국엔 그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대기업이 됐잖아요. 네. 그게 이제 네이버고 카카오고 IT 서비스 사업 이제 그것들이 서비스 사업이 이제 일종의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다 지금은 이제 플랫폼 경제가 되고 또 다른 지금 버블이 생기고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플랫폼 경제의 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이제 뭐 아까 얘기한 쿠팡이나 뭐 토스나 배민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네. 기존의 IT 기업이 또 큰 거하고는 또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다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플랫폼 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네. 과거에 회사나 대기업이 하던 역할을 플랫폼이 대신하고 있다. 그러면 일자리도 이제 다양화되고 반드시 모여서 하나의 회사로 조직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으면서도 대기업이 하는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그게 저는 플랫폼 경제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런 플랫폼은 꼭 모여 있을 필요도 없고 분산돼 있으면서도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 플랫폼 경제에 우리 전북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할 게 예. 우리가 잘하려면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걸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북만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렇죠. 있으면서 예. 네. 그걸 찾기가 이제 쉽지 않아서 그런데 저도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죄송한 게 말은 쉬운데 마술 그 같은 찾는 거죠. 게 예. 쉽겠냐. 예. 그게 바로 숙제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마술- 고민해야죠. 예. 마술이라는 것도 답을 알려주면 쉽지만 모르면은 빠져들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는 다산그룹 남민호 회장님과 닥치고 창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눠보는데 우리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문구가 저도 이제 지금까지 인상적인데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변명을 찾는다. 예. 이게 어디 뭐 도덕경에도 이런 비슷한 맥락이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도덕경을 또 강의도 하시던데 짧게 좀 들려주세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예. 원래 그 영어권에서 있는 격언인데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했어요. 네. 아, 이 뭐 가슴에 팍 찔리잖아요. 근데 뒷말이 너무 세서 그냥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로 줄여서 제가 사운처럼 벽에 걸어놓고 직원들하고 같이 그 정신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그게 뭐든. 청년들한테도 제가 창업을 하라고 권유하는 거는 자, 내 인생의 실마리가 안 보이고 어떻게 나도 잘 살 수 있을까? 창업해라는 거예요. 창업해서 도전하고 거기서 실패를 성장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절대 빚내서는 하지 말고.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 하지 말고 치킨집, 뭐 카페.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게 5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내가 그 일을 꾸준히 하면 나는 언젠가 위너가 돼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정신으로 뭐든 하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라. 이 방송 보고 있는 또 젊은 층이나 우리 중년층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한 번쯤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고향 자주 찾아주시고요. 고향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전라북도의 올 한 해 또 목표 화두도 도전 경성이더라고요. 도전하면 이루어지고 성공한다고 하니까요. 뭐가 됐든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